블러스트 세척 기술의 심장, 바로 연마제 입자의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 그 핵심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속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연마제 자체의 특성은 어떤지, 또 작업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설계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블라스트 세척 시스템의 목표는 사실 아주 명확해요. 딱 하나. 바로 연마제 입자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속도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입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척 작업은 더 빨라지고요. 효율성은 당연히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효과적인 표면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속도가 곧 성능, 바로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럼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볼게요. 바로 발사되는 총알, 즉 연마제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바로 입자의 크기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뭐든 크고 무거워야 더 강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속도의 세계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보세요. 작은 입자는 질량이나 관성이 작으니까 더 적은 에너지로도 휙 하고 빠르게 가속될 수 있어요. 반면에 큰 입자는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최고 속도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물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입자의 속도는 그 직경에 반비례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수식처럼 쉽게 말해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종 속도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더 빠른 가속을 원한다? 그럼 더 작은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자의 모양도 속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진 입자는 노즐 안에서 비교적 곧게 뻗어나가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반면에 동글동글한 구형 입자는요, 노즐 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충돌할 때마다 소중한 운동 에너지를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각진 형태의 입자가 둥근 입자보다 훨씬 더 높은 최종 속도에 도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크기와 비슷한 원리가 밀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니까 관성이 커져서 가속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다시 말해 가벼운 입자일수록 더 빠르게 가속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밀도의 제곱근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마제 자체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지면서 성능을 확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어 변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변수, 바로 공기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야말로 입자를 밀어내는 핵심적인 힘이거든요. 공기 압력을 높이면 입자 속도는 당연히 쭉쭉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정비례 곡선은 아니지만 압력이 강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연마제 질량 유량, 그러니까 공기 흐름에 섞어주는 연마제의 양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마제를 많이 넣을수록 작업이 더 빨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량이 너무 많아지면 노즐 안에서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결국 개별 입자의 최종 속도는 오히려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연마제 자체, 그리고 작업자의 제어를 넘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바로 장비의 설계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즐의 길이와 직경,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길이에는 스위트 스폿, 그러니까 최적점이 존재하는데요. 노즐이 너무 짧으면 입자가 충분히 가속될 시간을 벌지 못하고요. 반대로 또 너무 길면 내부 벽과의 마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즐 직경의 약 20배 정도를 가장 이상적인 길이로 봅니다. 그리고 노즐의 디자인이야말로 기술력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냥 평범한 원통형 노즐도 있지만 라발 노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츄리 효과를 이용해서 공기 흐름을 무려 초음속으로 가속시켜버립니다.
이 엄청난 초음속 공기 흐름이 입자를 밀어주니까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입자 속도와 작업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입자가 노즐을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또 있어요. 바로 이격거리, 즉 노즐 끝에서 작업 표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 분사가 넓게 퍼지면서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입자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도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즐 내부 벽의 상태예요. 새 것처럼 매끄러운 벽면은 입자가 마찰 없이 슝 하고 흐르도록 돕지만 오래 써서 마모되고 거칠어진 벽면은 마찰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입자들을 막 부딪히게 만들어서 최종 속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장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퍼즐처럼 보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 바로 최적화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가지 핵심 변수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딱딱 정리해 볼까요? 공기 압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질량 유량은 어땠죠? 맞아요. 오히려 적을수록 빠릅니다. 입자 자체는 작고 각지고 가벼울수록 더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장비 쪽으로 넘어가서 이격거리는 가까울수록 노즐 길이는 최적화될수록 유리했죠. 그리고 라발 형태의 노즐 디자인과 매끄러운 내부벽, 이게 바로 속도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결국 블라스트 세척의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변수만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작업의 특성과 목표에 딱 맞춰서 이 모든 변수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율하고 전체 시스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